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4월 22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때리기에 나서자 미국의 중앙은행 독립성과 달러화 지위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자산 수요 증가에 금값은 랠리를 지속했고 국제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 및 공급 확대 가능성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2% 넘게 급락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48% 떨어져서 38,170을 기록했고 S&P 500 지수도 2.36% 하락해서 5,158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5% 급락하면서 15,870을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2.06% 하락해서 3,753을 기록했고 상위 세 종목 중심에 있는 AI 반도체 지수는 2.82% 하락해서 870까지 하락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우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VIX 다시 올랐는데요. 전장보다 13.83% 급등해서 33.75를 가리켰습니다. 한편 오늘까지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으며 S&P 500도 최근 4거래일 중에 3거래일은 하락 또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파월 의장에 대해 중대 실패자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올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 도리어 책임을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지 않은 연준에게 돌린 것입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Mr. Too Late, 의사결정이 매번 늦는다는 뜻인데요. 또 중대한 실패자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있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내가 그의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이라면서 사퇴 압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럽이 이미 7차례나 금리를 내린 것을 예로 들면서 파월이 바이든 정권을 돕기 위해 선거 기간에만 금리를 인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연준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정치적인 공세로 작용했고 결국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또 트럼프 발언에 앞서서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캐비넷셋 위원장은 파월 의장을 2026년 5월 임기 만료 이전에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파월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은 이렇게 통화정책 경로 설정에서 연준의 독립성과 미국 자산에 대한 전망에 우려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미국의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과 달러의 가치까지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파월은 안전된 인물이며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안정감을 준다며 이 모든 혼란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이 안정성을 잃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평온함을 시장에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이 해임된다면 초기 반응은 금융시장에 엄청난 변동성을 주입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상상 가능한 수준에서 가장 극적인 미국 자산 탈출 러시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독립성이 명백히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달러 약세, 미국 패권의 약화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미 트럼프의 관세는 최근 몇 주 동안 금융시장을 뒤흔들면서 공포를 일으켰는데요. 세계 최대 경제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세 정쟁은 화력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중국의 이익을 해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타결하지 말라고 경고한 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균열은 지금 최고치입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과 협상하면서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관세 환경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업들은 관세에 대한 미국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증시가 그간 조정을 깊게 받은 만큼 저가 매수 기회라는 낙관론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된 경기 지표도 투자 심리 위축을 더했는데요. 컨퍼런스 보드는 3월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 대비 0.7% 하락한 100.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월에 마이너스 0.2%보다 낙폭이 확대된 것으로 시장 예상치인 마이너스 0.5%보다도 나빴습니다. 소비자 기대 심리 악화, 주가 하락, 제조업 신규 주문 부진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의 등락률을 보면 애플의 주가는 1.9% 하락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등에 대해서 상호환세 적용을 제외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쉽게 거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또 인공지능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전장에 비해서 4.5% 하락하면서 96.91달러에 거래를 마감해 100달러 선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H20 칩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 여파가 지속되고 있음을 뜻하는데요. 지난 8일 이후 13일간 만에 종가 기준 100달러 선이 다시 붕괴됐습니다. 이날 주가는 장 시작부터 100달러 선을 내준 뒤에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다만 장중에 약 6%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해서는 낙폭은 그나마 줄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관련 반도체주인 TSMC는 2.56% 하락했고 브로드컴은 2.8%, AMD는 2.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99% 등 반도체주들도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악재가 겹침되다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바클레이즈가 목표 주가를 낮추면서 오늘 5.75% 내렸습니다. 장중 한때 7% 가까이 추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의 오너 리스크와 함께 유럽을 중심으로 테슬라 판매가 크게 줄어들면서 주가는 최근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테슬라 모델 Y 저가 버전이 출시가 지연되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행거리계 조작으로 소송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온 데다가 22일 장 마감 뒤에 발표할 1분기 실적까지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3.35% 미끄러졌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2.29% 내렸는데요.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해서 크롬 메가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오늘 3.06% 내렸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35% 하락했습니다. 한편 렌터카 업체 허츠는 비레크먼의 지분 공개 이후 무려 112%나 급등했었는데요. 오늘은 4.98%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는 1분기 실적 호조와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개선된 점이 힘입어서 이런 급락장에서도 주가가 1.53% 홀로 올랐습니다. 반면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이날도 주가가 6% 넘게 밀렸는데요. 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사업 부문의 의료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커진 점이 계속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우버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구독 서비스 및 관련 청구 관행을 문제 삼으면서 고소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3% 넘게 밀렸습니다. 한편 나스닥 100 종목들 중에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6.81%나 떨어졌고 트레이드 데스크 주가도 5.37%나 하락했고 도어대시 주가도 5.2%나 하락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2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6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은 27.5%로 하락했으며 오히려 50bp 인하 확률은 전일 5.7%에서 9%로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 채 정치적인 리스크와 거시경제 지표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힐링가족 여러분 파이팅!